한국과학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사피엔스 플러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영재학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과고 기준으로 입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일정으로 전달드리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1월 달인 만큼 2021학년도 대비 수험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요강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학부모님들 문의가 많아서 부득이 2020학년도 기준으로 전달을 드립니다만은 전형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는 만큼 일정만 변화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본 영상을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카이스트 부설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영재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0학년도 기준입니다만 2021학년도 중점적으로 또 2022학년 즉 예비 고3, 예비 고2 또는 관계없이 학년에 관계없이 영재학교니까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내 기준으로 일반 전형이죠. 1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로 전체 정원의 7% 이내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가지고서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 단계별로 우수자를 선발할 수 있다. 20명 이내에 포함됐다. 이 부분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명회 때 전달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형 일정 부분입니다. 이 전형 일정은 2020학년도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1학년도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매년 많은 일정이 바뀌는 건 아닌 만큼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학생 기록물 평가고 2단계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입니다. 마지막 3단계가 영재성 다면 평가. 이와 같이 매우 세밀한 과정을 거쳐서 단계별 평가를 통해 가지고 영재학교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서 접수가 4월 달입니다. 지금 1월이기 때문에 불과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평가 항목도 역시 원서 접수와 같은 기간 내에 있음에 유의하고요. 그리고 관련되는 서류 제출, 우편 제출도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형은 4월 10일까지 원서 접수 또 서류 접수, 자소서와 추천서와 같은 서류 제출이 끝나면은 4월 11일서부터 5월 1일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학생 기록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1차 전형, 즉 1단계 전형 학생 기록물 평가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5월 초에 해줍니다. 이와 같이 5월 초에 합격자 발표를 해주면은 바로 발표하는 그날서부터 2단계 원서 접수에 들어갑니다. 2단계 원서 접수는 대략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접수하도록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2단계 원서 접수가 끝나면은 대략 원서 접수가 끝난 후에 일주일 정도 뒤에 창의력 문제 해결력 검사일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2단계 전형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시험이 5월 19일 날, 즉 원서 접수 후에 한 일주일 뒤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1차 발표 후에 2단계인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까지는 대략 10일에서 2주 정도, 10일에서 14일 정도 뒤에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를 1단계 합격자 발표 후에 대비하겠다. 물론 이제 최적화된 자료를 가지고 파이널 대비 기준으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부분 할 수 있겠지만은 평소에 1단계 학생 기록물 평가를 준비하면서 여전히 2단계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재성 다면 평가는 5월 중순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가 봤으면은 6월 중순에 한 달 뒤에 발표해 줍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최종적으로 영재성 다면 평가를 통해 가지고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1단계 학생 기록물 평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1월 중순이기 때문에 불과 두세 달 남은 기간 동안에 학생 기록물 평가도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창의적 문제 결력 평가, 영재성 다면 평가 복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학생 기록물 평가이다 보니까 제출 서류가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 부분 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은 지원자는 입학원서, 자소서, 자소서 증빙자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입학원서 부분 것은 원서 접수하는 부분이니까요. 대신 자소서 준비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자소서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학년이 있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이 자소서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기에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부모님의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고, 또 그 면에서 자소서 준비하고 또 자소서 증빙자료도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원서 작성 시 학교 성적 입력하고요. 또 자소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을 원하는 지원자만 작성을 하면 되는데, 즉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증빙 자료가. 그렇지만은 당연히 증빙을 해주는 것이 평가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과학 지도 교원과 관련해서 추천서 A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교원 또는 지도 교원을 기준으로 추천서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 A와 추천서 B 관련되는 부분 거에 대해서 추천인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서 접속을 한 다음에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지원자 것을 입력을 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수학과학 지도교원이 담임일 경우에는 추천서 A와 추천서 B가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교원에게 추천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영재학교를 입학, 이런 경우에는 영문 서식을 내려받아서 추천인에게 작성을 의뢰를 하는 부분이고, 때로는 외국인 교원에게 추천서를 받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 사피엔스 플러스에서도 의뢰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원래 외국인 교원에 추천서를 직접 받는 것이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관련되는 팁을, 필요한 부분 것의 가이드를 전달을 해주면은 학생과 학부모가 그 해당 외국인 교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외국인 교원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했던 자소서 증빙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소서 증빙 자료와 관련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증빙 자료는 첨부 자료로 하는 건데 3건 이내로 한정합니다. 무한정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측 하단에 추천인 한 사람의 서명을 한 후에 스캔한 이미지 파일, 주로 JPG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해주는데, 건당 1MB 이내로, 즉 A4 용지 한 페이지 분량 정도를 스캔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외 수상 실적, 영재교육원 수료증, 영재교육원 학습 노트, 각종 인증 및 능력 시험, 공인 인증 시험과 관련되는 부분 것은 제외하고, 가능하면은 교내에서 수상 실적, 그리고 교내에서 활동한 시상과 활동 내역, 이것을 기준으로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자소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목록을 작성을 해서 최대 3건까지입니다. 목록도 자기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수상 실적을 순서대로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한데 우편 소인 날짜, 마감일에 주의해 주시고요. 학교 생활기록부 2 한 부를 학교장 직인 그리고 원본 대조필 해가지고서 사이즈 바코드 부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재학 및 졸업생들은 중학교 생활기록부 2를, 중1 재학생은 중학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2를, 외국 유학생은 해당 국가 성적증명서, 트랜스크립이라고 합니다. 이 트랜스크립트 부분이고, 아포스티유 인증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해당 국가의 성적증명서와 또 일부 졸업증명서는 있는데 성적증명서만 요구하기 때문에 트랜스크립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아포스티유 인증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영사 인증을 받아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국내에 생활기록부가 있고 일부 해외에서 유학을 한 학생들은 국내에 중학교에 제출했던 재학했던 생활기록부 2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성적증명서 이렇게 제출하고 중학교 일정 기간, 일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생활기록부를 제출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12조 2항에 해당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총 정원의 7% 범위 이내에서 흔히 사회 배려자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선발하는 만큼 여기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구체적인 전형 방법 안내입니다.